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자료 구조 트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나 스택, 큐의 경우에는 자료들이 일렬로 나열된 형태인 선형 자료 구조인데요. 자료들이 선형이 아니라 그림의 예와 같이 이 직장의 조직도나 가족의 가계도, 컴퓨터의 폴더 구조와 같은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자료들을 순서를 갖는 그런 서형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계층 구조의 자료를 표현할 때 유용한 비선형 자료 구조인 트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있는 조직도와 같이 이 위에서 아래로 뻗어 나오는 이 계층적 구조의 자료 구조를 이 트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가 마치 실제 나무를 거꾸로 엎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계층적인 자료의 형태를 표현하는 데 이용될 뿐 아니라 의사결정 모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트리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이 트리와 관련된 연산을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구조와 연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리의 구조 및 관련 용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트리의 예인데요. 이 그림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그라미들과 이 동그라미들을 이어주는 선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노드라고 부릅니다. 혹은 벌텍스, 꼭지점이라는 뜻의 벌텍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노드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노드들을 이어주는 선을 엣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노드와 엣지가 있으니 이 노드들 간의 관계를 이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트리가 시작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노드를 우리가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루트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개의 노드들이 갈라져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노드 바로 밑에 이어져 나오는 노드를 이 해당 노드의 자식 노드, 차일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B, C, D는 A의 차일드 노드들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노드의 위에 있는 노드를 페어런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는 이 B와 C와 D의 페어런트 노드가 되겠죠. 이 트리는 구조의 정의상 루트 외의 노드들은 하나의 페어런트 노드를 갖습니다. 각각 다 하나의 페어런트 노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은 여러 개의 차일드 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의 다른 차일드 노드들.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부모님의 다른 자식들이 되겠죠? 이러한 노드들을 형제 노드, 시블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와 D는 이 B의 시블링스, 형제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엣지로 연결된 두 개의 노드들은 이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관계를 갖습니다. 얘도 페어런트와 차일드, 얘도 페어런트와 차일드, 여기로 이어진 두 노드도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어떤 한 노드의 페어런트의 그 페어런트의 페어런트들, 즉 위로 이어진 노드들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게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분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런 노드들을 ancestor, 이 조상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와 A는 이 G의 ancestor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B와 A는 E의 조상 노드 되고 F의 조상 노드 됩니다. 그리고 K의 조상 노드를 찾으면 이 분모 노드부터 위로 올라간 얘네들, 이 K의 조상 노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I의 조상 노드를 보면은 이렇게 분모부터 위로 또 올라간 노드들, 이 A와 D가 I의 조상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제 밑에 있는 노드들을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A의 자식 노드들을 포함해서 그 자식들의 모든 자식들을 다 나타낸 것,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을 다 나타낸 것. 그래서 이 노드와 연결되어서 밑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이 노드의 자손 노드들, 디센던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드들이 이 루트의 자손 노드가 되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B의 자손 노드는 이 B의 자식들을 포함해서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포함한 이 모든 이 부분들, E, F, G, K가 B의 자손 노드. 그리고 C와 같은 경우에는 C의 자손 노드는 H가 되고요. D의 자손 노드는 이 두 노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손 노드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앞서서 맨 위에 있는 이 노드, 분모 노드가 없는 이 첫 번째 노드를 이 루트 노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대응해서 트리의 맨 마지막 노드, 더 이상 자식 노드들이 없는 이 말단에 있는 맨 마지막 노드들을 말단 노드, 단말 노드 혹은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각각 이렇게 루트 노드 그리고 얘네들을 리프 노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트리 전체 구조가 이렇게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라고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뿌리인 루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단의 이 마지막 부분들이 이 트리의 잎사귀, 리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트리와 관련해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딱 가지를 쳐서 이 노드와 그 나머지 이 디센던트 노드들을 본다고 할게요. 이 트리에서 가지를 쳐서 이 트리 모양에서 가지를 쳐서 땅에 심으면 또 다른 트리가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딱 잘라내서 이 뒤에 아래 부분들을 보면은 이것도 또 트리의 형태를 이룹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이 B를 루트로 하는 그러한 트리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비노드 루트로 하는 또 하나의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이 전체 노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트리다라고 해서 서브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것과 같이
이 트리의 모든 노드는 이 자신의 서브트리, 즉 자신을 이제 루트로 갖는 이 밑에 있는 디센던트들을 모두 포함한 이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와 같은 경우는 이 C의 디센던트를 이렇게 포함한 이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되고 D는 또 이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되죠. 이 G도 이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되고요. 하나의 노드도 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F도 F를 포함한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레벨이란 이렇게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각 층에 번호를 매긴 것을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가 레벨 1이 되고 그 자식들은 레벨 2가 되고 그들의 자식들은 레벨 3 등등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트리의 높이는 이 트리가 가진 최대 레벨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트리는 레벨이 4까지 있기 때문에 이 트리의 높이는 4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디그리는 이 노드의 디그리, 노드의 차수도 있고 이 전체 트리의 차수도 있습니다. 이 노드의 차수는 각각의 노드들이 가진 자식 노드의 수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A는 자식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차수가 3이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이렇게 3개 있기 때문에 3이 되고요. G와 같은 경우에는 자식 노드가 1개 있어서 1, 그리고 F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수가 0이 됩니다. 그리고 트리의 전체 차수는 이 트리 안에 포함된 노드들의 차수 중 가장 큰 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 보았고요. 일반적인 트리는 이렇게 이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도 이 2개 이상의 형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트리의 구조에다가 일정한 제한을 두고서 정의를 할 경우, 어떤 특정한 제한을 두고서 그 조그만 부분을 볼 경우 이 트리와 관련된 연산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또 명확해지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식 노드의 수를 최대 2개로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식 노드를 2개로만 제한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 서브 트리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를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진 트리 구조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고 또 이 이진 트리와 관련된 연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진 트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모든 노드가 2개의 서브 트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은 모든 노드의 차수가 2 이하가 되는 트리로 모든 노드가 최대 2개까지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의 자식 노드가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자식들을 왼쪽 그리고 오른쪽 노드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트리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서브트리 2개가 이 밑에 있는 서브트리가 이렇게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로 갖는 구조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리고 이 전체 트리가 그래서 이렇게 루트 노드와 왼쪽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갖는 구조로 이 이진 트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 트리가 또 이진 트리이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이 왼쪽, 오른쪽 서브 트리들도 이진 트리의 구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진 트리 안에 이진 트리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구조 안에 작은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뭐라고 부를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구조를 재기적 구조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이진 트리는 이 재기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재기적 구조, 재기적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기 구조를 개념적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개념적인 형태로만 재기 구조를 정의를 했는데요. 가끔은 이제 개념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 나타낼 때 혹은 수식이나 그림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할 때 더 분명하게 그 개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재기적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기적 구조는 정의할 때 베이스 케이스와 리커시브 케이스를 나누어서 정의를 합니다. 이 베이스 케이스는 해당 구조의 가장 간단한 형태, 최소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이 리커시브 케이스는 이 작은 구조를 통해서 더 큰 구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 팩토리얼을 보게 되면 n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n이 0일 때 1이 되고 n이 0보다 클 때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최소의 형태가 베이스 케이스가 되고 그리고 이 다음 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단계 더 작은 케이스, 즉 n-1 팩토리얼을 통해서 더 큰 케이스, 이 n 팩토리얼을 정의하는 이 부분이 팩토리얼 안에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정의하는 이 부분이 바로 리커시브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를 통해서 본 회문 구조는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회문 정의를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똑같이 이제 베이스 케이스, 리커시브 케이스 나눠서 정의를 해보면요. 이 회문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혹은 문자가 한 개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자를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베이스 케이스는 아무것도 문자가 없거나 문자가 한 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케이스를 또 정의를 해줘야겠죠. 이 더 작은 회문의 양 끝에 두 개의 똑같은 문자가 붙은 경우도 회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더 작은 회문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더 큰 회문 구조를 정의하는 이 부분, 회문에 똑같은 문자를 양쪽에 붙인 이 부분이 이 리커시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이를 통해서 바로 재기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숙제에서 회문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재기 알고리즘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먼저 주어진 문자열이 이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즉 캐릭터의 개수가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캐릭터 개수가 한 개인지 혹은 하나도 없는지
판별하는 이 베이스 케이스를 판별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리커시브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양 끝이 같은지를 판별을 하고 그리고 양 끝을 제외한 그 안의 부분이 또 회문인지를 똑같이 판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숙제에서 답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게 여겨지신다면 이걸 이렇게도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리커시브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양 끝이 같은지를 보고 안에가 회문인지 보면 되는 거죠. 양 끝이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가 회문이면은 이게 회문이 되죠. 그래서 먼저 양 끝이 양끝 이 주어진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열과 첫 번째 캐릭터와 이 주어진 문자열의 마지막 캐릭터가 같은지 확인하고 이거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양 끝을 제외한 캐릭터들 이것이 이제 회문인지 를 똑같은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 끝이 같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회문이면은 이제 얘가 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줄을 이 네 줄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규적 정의를 이제 베이스 케이스와 리커시브 케이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 이진트리를 제기적 정의법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진트리 이의 제기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이 베이스 케이스와 그러니까 리커시브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겠죠. 이 이진트리의 베이스 케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노드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에도 트리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이진 트리가 됩니다.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되고요. 리커시브 케이스를 보면은 이 리커시브 케이스는 먼저 루트 노드가 있고 루트 노드의 양 끝에 이렇게 두 개의 이진 트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진 트리가 됩니다. 이 똑같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보면 이제 노드가 한 개 있고 이진 트리가 이 노드 밑에 서트리로 있는 경우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이진 트리가 달려있는 경우에도 이진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이진 트리들을 이용해서 더 큰 이진 트리를 구하는 그런 리커시브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기적 구조를 통해서 자식 노드들이 최대 2개 있는 그런 다양한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인 경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드들이 없는 경우도 일단 우선 베이스 케이스에 의해서 이 이진 트리가 되고요. 노드가 한 개 있는 경우도 이진 트리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노드 한 개가 있고 양 옆에 이진 트리가 있는 경우에 이진 트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이진 트리, 섭 트리들이 이제 공집합인 경우에 노드가 한 개만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양 옆에 공집합으로 아무것도 없는 서브트리, 이진 서브트리가 달린 이진 트리, 이 형태인 이진 트리가 되고요. 이렇게 노드 하나에 자식 하나가 달린 노드도 이진 트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드 오른쪽에 공집합의 노드, 아무것도 없는 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얘도 이제 이진 트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것도 이진 트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달린 것도 이진 트리,
이렇게 또 다른 모양으로 달린 이런 트리들도 모두 이제 이진 트리가 네,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진 트리들이 이 리커시브 데피니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진 트리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이진 트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이름을 갖는 이진 트리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포화 이진 트리가 있습니다. 이 포화 이진 트리란 트리의 각 레벨에 노드가 꽉 차 있는 이진 트리를 말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 레벨 1의 루트, 그리고 레벨 2에 이 루트의 자식 노드들 2개가 모두 들어가 있죠. 이 루트는 지금 이진 트리에서 그 모든 노드는 자식 노드를 최대 2개 갖는다고 했는데 이 모든 자식 노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 2에 루트의 자식 노드 2개가 모두 들어있고요. 그리고 레벨 3에 그 위에 그 아래에 자식 노드들이 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 이진 노드에서는 리프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이 이제 모두 다 2개씩 이렇게 자식 노드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화 이진 노드고요.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 완전 이진 트리란 이 트리의 높이가 h일 때 이 레벨 1부터 이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레벨 h-1까지 모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레벨 1부터 레벨 h-1까지만 보면은 그 부분은 포화 이진 트리처럼 이렇게 모든 레벨이 꽉 차 있지만 이 마지막 레벨에서는 모두 다 채워져 있을 필요는 없는, 그러나 노드들이 이 왼쪽 노드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트리는 완전 이진 트리이지만 만약에 노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 없이 여기에 달려있다 하면은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 맨 마지막 레벨이 아닌 다른 레벨에 어떤 노드가 빠져있다, 이런 경우에도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 이진 트리와 같은 경우 높이에 따라 이 트리 안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일정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트리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레벨에 1, 그리고 두 번째 레벨에 2, 그리고 세 번째 레벨에 2의 2승, 그리고 이렇게 해서 h번째 레벨에 2의 h-1승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의 각 층에 있는, 각 레벨에 있는 노드의 개수,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를 더해서 S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한 이 S를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S는 2의 h승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s는 2의 h승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 이렇게 포화 이진 트리와 같은 경우에 트리의 높이가 h로 나타나져 있는 경우 전체 노드의 개수는 2의 h승 마이너스 1이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이진 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성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노드의 개수가 h이면 간선, 즉 엣지의 개수는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의 경우 이렇게 분모 노드가 1개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노드를 가리키는 이 엣지 하나하나를 세워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다음 특징은 이 높이가 h인 이진 트리의 경우 이 노드의 개수가 이 h 이상 2의 h승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높이가 h인 트리의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은 이 높이가 h인 트리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각 레벨마다 노드가 한 개씩 있을 때의 경우이므로 각 층마다 각 레벨마다 한 개씩의 노드가 7개, H개의 레벨이 있으므로 이때 이 가장 간단한 케이스일 때 노드의 개수가 H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형태, 높이가 H인 트리에서 노드가 최대로 차 있는 케이스는 이 노드가 H인 포화 이진 트리이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포화 이진 트리의 노드의 개수는 2의 H 승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이가 H인 이진 트리의 경우 이 H부터 이 H 이상 2의 H승 마이너스 1 이하의 노드의 개수를 갖는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n개의 노드를 갖는 이진트리의 경우 높이가 어떤 값을 이제 높이로 갖는지를 살펴보면 앞에서 높이가 h인 경우에 노드의 개수가 h부터 2의 h승 마이너스 1인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노드의 개수가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h는 이 n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부분을 통해 h와 관계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n 플러스 1은 2의 h 승이고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h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h는 로그 2의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높이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이렇게 슬링을 씌워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노드를 갖는 이진 트리의 높이는 이것 이상 n 이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진 트리 구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겠죠? 이 이진 트리도 이 배열 기반 단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법,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법, 연결 구조로 표현하는 법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배열 기반의 단순 리스트를 이용한 표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리스트는 순서를 갖는 아이템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자료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진트리에 각 노드에 순서대로 인덱스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덱스를 먼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인덱스는 이 포화 이진트리를 기준으로 부여할 건데요. 이 포화 이진트리를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레벨 4의 포화 이진트리가 있고요. 이렇게 더 밑으로 더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레벨 H라고 할게요. 레벨 H의 포화 이진 트리가 있을 때에 첫 번째 루트 노드를 인덱스 1로 부여를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의 왼쪽 노드를 2,
그리고 오른쪽 노드를 3으로 각 레벨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인덱스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3에서는 4, 5, 6, 7의 순서로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요. 다음 거에서는 이제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인덱스가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각 레벨 i마다 인덱스가 2의 i-1승부터 2의 i승 마이너스 1까지의 노드 인덱스가 부여가 되겠죠. 이 배열 표현법은 이 위치에 따른 이 인덱스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트리에 아이템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트리의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 인덱스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여기서 이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 해서 여기에 노드의 인덱스가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인덱스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노드들의 위치에 따라서 인덱스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먼저 루트 노드가 1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져 있는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여기다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2, 3이 되고요. 여기 이 3의 자식 노드, 왼쪽 자식 노드를 지금 여기서 6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는 6, 여기 그대로 가져와서 얘의 이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 얘의 인덱스는 13. 이렇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열 기반의 리스트에 해당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 각 인덱스에 따라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 1에 트리에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이 루트 노드에 A가 들어갔으니까 이 배열 구조에서 첫 번째 인덱스 1에 있는 위치에다가 A를 넣어주고 이렇게 인덱스 차례대로 값들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인덱스를 1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배열에서 인덱스 0에 해당하는 자리는 그냥 비워두고 이 인덱스 1부터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완전 이진 트리, 이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위에 있는 노드들이 모두 꽉 차 있고 이 마지막 레벨에서는 이렇게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노드들이 차 있는 이러한 형태의 완전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들이 1, 2, 3, 4, 5, 6 이렇게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들이 차례대로 모두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있는 항목 사이사이에 빈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 중에서 이런 완전 이진 트리 혹은 포어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다음 오른쪽에 있는 예와 같이 각 레벨에 노드가 꽉 차 있지 않고 몇 개 없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인덱스 1에 해당하는 노드, 2에 해당하는 노드는 있는데 3에 해당하는 노드는 없고 4에 해당하는 노드는 있는데 5나 6, 7에 해당하는 노드가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이렇게 배열에 저장을 할 경우에 이 중간중간에 빈칸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이 메모리의 낭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닌 일반적인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에 낭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공간적인 단점이 있지만 단순 리스트의 특성상 데이터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만 알면은 5의 1의 복잡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덱스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드의 부모 노드나 자식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노드의 자식 노드나 어떤 노드의 부모 노드를 이렇게 접근을 바로바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부모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의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부터 하나하나 1, 2, 3, 4 이렇게 나열해가면서 구할 필요 없이 다음의 규칙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구해주면 됩니다. 먼저 인덱스 i에 해당하는 노드의 부모 노드는 i를 2로 나눈 것의 목, 즉 i를 2로 나눈 것의 몫을 파이썬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짝대기를 이용해서 i 바 두 개, 슬래시 두 개, i 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교재에서 오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로 정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f의 부모 노드 인덱스를 보기 위해서 얘의 인덱스에 반을 나눈 것의 몫을 보면은 3이 되죠. 그래서 얘의 부모 노드 인덱스를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의 부모 노드 인덱스를 보자면 5를 2로 나눈 것의 몫은 2가 되니까 바로 부모 노드의 인덱스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i의 왼쪽 자식 노드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b의 왼쪽 자식 노드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되죠. 얘에 2를 곱해주면 바로 왼쪽 자식 노드가 되고요. 이 노드 i의 오른쪽 자식 노드 인덱스는 왼쪽 자식 노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므로 이 i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식 노드 b의 오른쪽 자식 노드는 왼쪽 자식 노드 다음 그러니까 4 플러스 1을 해줘서 5로 구할 수가 있고요. 얘의 오른쪽 자식 노드는 2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3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구해서 바로 접근이 5의 1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이용한 표현법 봤으니까 다음 링크드 리스트와 같이 연결된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봐야겠죠.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이용해서 이 트리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노드,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노드를 정했던 것 같이 각각의 노드를 또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링크드 리스트를 우리가 배웠을 때, 이 링크가 한 개만 필요해서 가까이 노드가 다음 노드만 이렇게 나타내면 되었던 것과 달리 이진 트리에서는 이 각각의 노드에 각각의 노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일드 노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각각 나타내는 두 개의 링크가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데이터가 정의되는 데이터 필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에 왼쪽 자식 노드가 있으면은 이 왼쪽 링크 필드를 이용해서 연결시키고 오른쪽 자식 노드가 있으면은 이 오른쪽 링크 필드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식 노드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드에 넣은 값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진트리의 구조 및 관련 용어들을 배우고 또 이 이진트리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은 이 이진트리와 관련된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